2025년 하반기 주목해야 할 관심 섹터와 관련주를 제공해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허브경제TV입니다. 오늘 볼 종목은 하나솔루션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시장 굉장히 좀 좋았습니다. 이 고점 라인이죠. 양 시장 다 이 고점을 돌파하는 모습으로서 이제 새로운 고점을 만들었습니다. 일단은 글로벌적으로 보면은 금리 인하는 이제 기정사실화되었다, 이런 얘기가 있고, 물론 이제 많은 사람들이 0.25%를 얘기하고 있지만 은근슬쩍 0.5%도 기대감을 갖게 하는 그런 기대감이 좀 붙어 있고요. 근데 오늘 이런 시장을 좀 만들었던 것은 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보다는 결국 내일 있을 이재명 대통령의 연설에서 이 양도세 50억으로 그냥 확정하는 듯한 그런 이야기가 나와주고 있거든요.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어제 오늘 이런 쪽으로 해서 좀 뉘앙스가 이렇게 된다라는 뉴스들이 좀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오늘 기대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내일 봐야 되겠죠? 내일 결과를 좀 봐야 될 거고, 만약에 그냥 50억을 유지한다라고 하면은 한국 시장은 이 양도세라는 불확실성이 해소가 됨으로써 조금 더 강한 모습의 연속성을 가지고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그 점을 좀 참고하시면 되겠고, 다만 아쉬운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은 시장의 상승에 하나솔루션이 좀 따라가지 못하는, 태양광이 좀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것들이 조금 아쉽다라는 거죠. 미국에서 불어오고 있는 태양광은 사기라는 그런 이슈가 있고, 근데 우리나라에서만 놓고 보면 우리나라는 원전보다 신재생 에너지 전환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좀 얘기를 해줬고, 예산을 놓고 본다고 해도 여기가 훨씬 더 많은데도 불구하고 일단은 반응이 조금 좋지는 못하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 한 150조 정도의 그 펀드죠, 국민 성장 펀드를 만든다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좀 할 수 있는 투자를 한다는 첨단 전략 사업 같은 경우는 결국은 에너지 쪽이 들어갈 거라고 봐요. 물론 방산, 미래차, 2차 전지, 수소로봇, 바이오, 반도체, 인공지능 등등등이 들어가겠지만 결국은 이들이 했을 때 가장 기본이 되는 건 뭐예요? 전력이잖아요, 전력. 이 반도체든 AI든 로봇이든 방산이든 미래차든 뭐든지 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야? 맨 밑에 깔려있는 이 토양의 역할을 하는 것은 전력입니다. 전기가 부족하면 아무리 공장 세운다라고 하는데 이건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전력을 토대로 해갖고 이런 첨단 산업들을 성장을 시킨다라고 하는 건데, 이 전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가 원전도 있고 태양도 있고 풍력도 있고 수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는 하겠지만, 여러분들 우리나라 땅덩어리가 되게 작아요. 그쵸? 좁아요. 그렇기 때문에 각각의 지역마다 원전을 하나씩 짓는다? 이거는 어려울 겁니다. 원전에 대해서는 일단은 많은 사람들이 좀 우려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 사고가 한번 나면 그 지역은, 그 도시는 뭐예요? 그냥 사람이 살 수 없는 거니까. 어찌되었던 간에 지금 정부는 원전을 포기한다, 그거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원전이 에너지의 중심이 된다라는 것도 아니에요. 결국은 이제 태양과 풍력이 될 건데, 풍력도 여러분들 우리나라 땅덩어리가 적기 때문에 결국 이제 바다로 나가요, 풍력들이. 그래서 해상 풍력을 좀 보면 되겠고,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가 땅 위에서 보다 좀 효과적이고 잘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이 뭐냐라고 했을 때는 결국은 정답은 태양의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태양열. 어제도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나라에 건물은 진짜 많잖아요. 근데 이제 땅은 좁아요. 그래서 이거 저만 생각하는 건 아니고 많은 분들이 아마 다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걸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뭡니까? 건물이 있으면 그 건물 외벽에다가, 그 건물 위에다가, 옥상에다가 이런 식으로 태양광을 다 설치하는 거죠. 의무적으로. 물론 이게 나중에 그런 얘기들이 있을 거예요. 이게 도시가 있고 이렇게 건물들이 다 있어. 그래서 이 건물 사이 위에다가 검은색 태양 전지를 쫙 깔아놨어. 근데 태양이 막 왔는데 원래대로면 이게 땅으로 흡수되고 건물로 흡수돼야 되는데 이쪽으로 지금 이게 반사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건 우리가 좀 알 거는 없고, 그래서 조금 더 활용할 수 있는 것들, 정말로 많은 건물들, 그리고 정말로 많은 고속도로, 정말로 많은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다가 외벽에다가 붙인다든지 건물 옥상에다가 기본적으로 다 깔아준다든지, 시골만 내려가도 여러분들 그냥 단독주택 옆에 주차장이든 아니면 어디에 이렇게 태양광 있고, 단독주택 옥상에도 태양광 있고, 노인정에도 태양광 있고, 시골은 대부분이 다 갖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도시 같은 경우는 그게 조금 부족하긴 하죠. 그래도 예전 비해서 이 태양광을 설치하는 그 건물들도 굉장히 많아졌다. 도시에서도.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태양광 같은 경우는 절대로 사장될 업황은 아니에요. 섹터는 아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좀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 물론 이제 조금 그럴 수 있어요. 지금 시장이 이렇게 좀 긍정적으로 움직이는데 태양광 관련된 애들 왜 안 움직일까 속상해할 수도 있는데 괜찮습니다. 순서가 올 거예요. 최근에 보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출범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출범 시기는 10월 1일이라고 하네요. 기존의 환경부랑 사업부의 일부 에너지 담당하는 부서겠죠. 합쳐져서 만든 큰 조직이고요. 뭐 기후 위기라든지 아니면 에너지 문제를 한 곳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라는 의도를 좀 갖고 진행이 됐다라고 합니다. 일단은 태양과 풍력 같은 재생에너지 비중을 빠르게 늘릴 거고요. 원전도 뭐 안전하게 활용을 하는 거예요. 탈원전 정책이 아니에요. 문재인 정부 때 탈원전을 외쳤지만 이재명 정부에서는 원전 플러스 재생에너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대신에 뭐 석탄, 석유 이런 것들은 좀 줄인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LNG 같은 거는 늘리겠죠. 미국에서 이제 관세 협상을 하면서 우리가 굉장히 많이 수입을 해왔으니까. 그래서 이제 온실가스를 조금 많이 줄이겠다.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조금 어려울 수 있는 목표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국제적으로 국제사회에 약속을 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원전은 무조건 배제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드렸듯이 안전하게 쓰면서도 재생에너지를 빠르게 확대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정부가 재생에너지, 태양풍력 쪽에 얼마나 진심이고 얼마나 많은 생각을 하고 있는가를 의도를 좀 우리가 엿볼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는 일단 2분기 실적은 좋았는데 3분기 실적은 적자가 될 거야 라고 초반에 뭐였죠? 찬물 확 끼얹었죠? 그래서 그냥 쭉 해갖고 열기가 막 올라오다가 칙 하고 식었어요. 그래서 3분기가 직접적으로 실적이 나왔을 때 우리는 두 가지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2분기 컨콜에서 말했듯이 3분기 실적이 여전히 좋지 못했어. 근데 이거는 뭐예요? 이미 실적 주가에 반영이 됐다라고 봅니다. 그럼 두 번째는 뭐예요? 나는 이만큼 안 좋을 것 같은데 예상보다 좋았어. 라고 하면은 그때부터 주가는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3분기 실적을 보여주면서 이제 4분기 관련해갖고 실적이 3분기보다는 좋을 거야 라고 얘기가 나와주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떨어진 만큼 올라가겠죠. 그 점을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 허벅경제TV 공식 채널을 보시면 중요한 것들 깔끔하게 정리해서 올려놨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보고 싶어하는 뉴스는 있겠지만 여러분이 봐야 하는 뉴스에 조금 집중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고요. 놓치지 마시고요. 이런 것도 꼭 챙겨가면은 정말로 매매하실 때 도움 많이 될 거고 다 무료예요, 여러분들. 영상 댓글에 링크 클릭하고 공식 채널 들어오시면 여기에 있는 모든 정보들 무료로 이용 가능하고요. 나는 이 정보를 보긴 보는데 이걸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접근해서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저 허브경제TV를 찾아오셔서 같이 한번 매매를 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할게요. 고생하셨습니다.